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용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합동방송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및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개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각 후보자당 연설 시간은 10분입니다. 후보자가 인사한 때부터 기산되며 연설 종료 시간이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됩니다. 그럼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연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7번 국민주권당 구산하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산하 후보께서는 10분간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7번 구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 정당, 기호, 이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윤석열 탄핵, 권영세 낙선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출마한 유일한 목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최근 의대 증원 사태 어떻습니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정치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에 대화를 하자면서 2,000명 증원은 절대 줄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됩니까?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입니다. 대파 875원 논란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니까 대파 가격을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낮추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물가가 비싸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낮춘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조금만 못마땅한 소리를 들으면 경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비위를 맞추느라 대파값까지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봤더니 경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서 수사 결과를 무리하게 변경시켰습니다. 그런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범죄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임기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무능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중앙일보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독특한 능력을 지녔다고 했겠습니까? 경제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2023년 무역 수지를 보면 한국이 181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18위였는데 지금은 181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러니 우리 국민이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대통령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 합병을 도와주려고 SK 하이닉스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한국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 대납하려 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을 써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독도를 지도에서 삭제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독립군 장군 동상을 철거하고 친일파 동상을 세우려 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이제 겨우
2년 지났습니다. 3년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3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져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이 살려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뽑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듯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건 역시 국민의 권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오로지 윤석열 정권 심판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려면 용산구에서는 권영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합니다. 권영세 후보가 용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인기 사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태원 참사입니다. 여러분, 무인기 사태를 기억하시지요? 무인기가 용산 상공까지 왔다 갔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공격하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이 나면 용산은 쑥대밭이 됩니다. 용산의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용산 주민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무인기 사태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권영세 후보 무엇 했습니까?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전쟁부 장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통일부면 대화를 하고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데 오로지 남북 대결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불러오는 권영세 후보는 용산의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권영세 후보는 이태원 참사에도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급하게 사람을 몇 명만 보냈어도 수많은 사람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분통이입니다. 그런데 박희영 구청장이 한 일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이태원 소식을 듣고는 권영세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대체 박희영 구청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국회에서 이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세 후보 성질만 내고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후보님,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대체 뭐라고 했길래 박희영 구청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까? 권영세 후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영세 후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왜 반대했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어나갈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권과 권영세 후보가 내가 죽어갈 때, 내 가족과 이웃이 죽어갈 때 발벗고 나서 주겠습니까? 국민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용산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권영세 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질 22대 국회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을 제1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암살 테러 사건을 특검으로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평화 입법을 통해 전쟁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철저히 심판해야 합니다. 권영세 후보를 낙선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국민의 살 길입니다. 촛불 국민들은 매주 남대문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촛불 항쟁이 있어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굴하지 않고 총선을 앞둔 지금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촛불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주권을 위해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온 총선입니까?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투표해 윤석열 정권을 철저히 심판합시다.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일당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서울 시민 여러분, 용산 구민 여러분, 권영세 후보를 낙선시키는 것만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국회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반드시 권영세를 낙선시키도록 사표가 생기지 않도록 현명히 투표해 주십시오. 열심히 윤석열 탄핵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산하 후보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산구 합동 방송연설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김정현 후보의 연설을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용산 시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8번 김정현입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용산 시민 300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당의 내리꽂기식 공천이 아닌 상향식 시민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은 용산구의 유일한 시민의 후보입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다르게 정당의 빚이 없습니다. 정당의 빚이 없기 때문에 오직 국민과 용산구 주민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양극화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후보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무소속 신분으로 1,000명 이상의 용산구 지역 주민들을 만나 경청하고 지역 주민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고민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당, 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들은 지역 개발 공약들을 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두 양당의 공약을 기본으로 실행하고 나아가 용산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용산 시민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은 힘 있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행정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지금 용산 시민에게 필요한 국회의원은 젊고 따뜻한 국회의원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용산 시민과 동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화합으로 이끌고 혁신적인 도전 정신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저는 국가 공무원이셨던 아버님의 유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외교관으로 알려진 카투사로 복무를 하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병역을 기피할 수 있었지만 잦은 입대를 선택해 타의 모범이 된다 하여 국방부로부터 8박 9일의 포상휴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군 엘리트 장교들도 취득하기 어렵다는 EIB 우수보병 휘장을 취득해 미군의 한국군의 우수함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인 시절에는 조선일보, 주간조선, 월간조선에서 사회, 경제, 국제 분야 등 전반에 걸친 취재를 통해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또 국내 상황을 인식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회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공론화하는 등 공적인 일을 했습니다. 청년 창업가로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 주식회사 행복한 백수들을 설립해 국내 제조사를 도와 국가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도전했습니다. 세상에는 없던 제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 활동으로 사회공헌에 힘썼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두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첫 번째,
포괄적 국회의원 특권과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187가지나 됩니다. 연봉은 1억 5,500만 원으로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습니다. 국민소득 대비 최고로 높습니다. 죄를 짓고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있어도 월급이 나옵니다.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나옵니다. 서울대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 대비 의회 경쟁력은 조사 국가 27개국 중 26위였다고 합니다. 연봉 이외에도 1억 2천만 원이 되는 의정활동 지원비를 받습니다. 또 정당 보조비는 어떻습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 11개 정당에 508억 1,300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정당의 후보자는 지역구에서 15% 이상 득표를 하면 선거 보전 비용을 전액 받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두 거대 양당은 승패에 상관없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선거 보전금 총액의 98.56%를 두 양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409억 원을, 민주당은 438억 원을 썼습니다. 90%는 돌려받고 선거 보조금 명목으로 200억여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당은 180억 원, 민주당은 218억 원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승패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양당 기형적 구조로 몸집을 키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양당 독재, 양당 의회 독식 구조로 국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자발적 공생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양당 구도를 용산구에서 제일 먼저 끊어내는데 용산구 주민들께서 저와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두 번째로 사회 전반에 걸친 권력형 범죄를 공론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선거 조작에 대한 범죄 의혹과 국가재정 비리 의혹은 규모 면에서나 위중함에 있어 그 어떤 범죄보다도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권력형 범죄 의혹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제도를 고쳐야 하고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합니다. 선거에서 저도 이득을 보는 지금의 양당 구도에서는 양당의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양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을 위협하는 권력형 범죄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느냐 마느냐, 이재명 당대표를 심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 구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번 총선은 양당 기득권 정당과 절대 다수 국민의 대결입니다. 양당을 뽑지 않으면 나라가 넘어갈 것처럼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공포의 정치, 협박의 정치,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저 기호 8번 무소속 김정현은 용산구 주민들과 함께 화합의 정치, 새로운 정치, 깨끗한 정치를 이뤄내겠습니다. 용산구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아무런 견제 없이 독주할 수 있는 권력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견제받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대표의 사당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양당의 유일한 견제 세력은 정당에 속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와 국민입니다.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 정치의 변화와 유권자 정당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무소속 후보가 아닌 유권자 정당의 후보라는 새로운 정치 개혁의 아이콘이 되어 용산 주민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주민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 여러분의 대변인, 여러분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용산구는 대통령실이 있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행정의 수반과 용산의 국회의원이 당을 떠나 함께 긴밀히 협력을 추진할 때 정치 1번지로서의 개혁과 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교류와 많은 특화 상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용산구는 정치적 중립구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철도 지하화, 공원화, 복합 문화화 등의 용산 개발이 진행되고 부동산 시세와 임대료 등이 오를 때 이곳을 청년과 콘텐츠로 채울 수 있는 것은 MZ세대의 맏형격인 바로 저 기호 8번 김정현입니다. 청년 쿼터제 등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인해 활기와 열정이 가득한 용산의 미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밋빛 공약은 누구나 내세울 수 있지만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후보는 많지 않습니다. 저 기호 8번 무소속 김정현은 용산구를 젊고 깨끗하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국민의 그리고 용산구 주민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현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보자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와 합동 방송 연설회가 유권자 여러분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산구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와 합동 방송 연설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